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뉴스와 논평은 영주의 가흥초등학교 신입생 문제, 그 다음에 영주시의 기간 표창 문제, 소백산 국립공원에 관한 얘기, 이 소방서의 뉴스가 있고, 문경 소식으로서 단산 모노레일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공공근로를 한다 그러고 안동 묘갈명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동의 돌봄 사업을 지켜보고, 다음에 예천의 태실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대곡 사업단지 영양의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얘기, 경상북도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농업인 정보화 유공자 시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양은 관광 1번지라고, 단양은 군세는 작아도 관광으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곳이죠. 청송의 농산물 공판장 얘기, 그 다음에 유명 인사들의 동정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뉴스가 꽤나 많습니다. 좀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입생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 어디 얘기인가 하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 1동에 있는 가흥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가흥초등학교는 택지라고, 영주에 택지라고 생기면서 초등학교가 생기게 됐는데, 이 초등학교가 설립되기 될 즈음에 얘기가 나왔는 것이 지금 영주 1동에 있는, 영주에서는 제일 역사가 오래된 학교죠. 그 영주 초등학교가 일로 옮겨오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도적인 여론이 동창회 여론이었을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체면이 있지 거기 안 간다 이래 돼 가지고 가흥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쪽 학교의 교세를 이렇게 보면은 영주초등학교는 지금 아무래도 곧 소멸돼야 될 소멸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몇 명 있는 학생들은 중앙초등학교에 보내고 잘못하면은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지금 가흥초등학교는 오늘 기사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신입생이 작년보다 더 많아요 이랬거든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 전에 더리브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지금 거의 했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마쳤을 거예요. 마치다 보니까 택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시내는 지금 그렇고 이번에 그 더리브 입주되는 사람들이 영주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빠져왔으니까 가흥 1동의 인구는 늘었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그에 반해서 줄었다. 영주시 전체로는 똔똔이다. 그 안에서 전출입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주 가흥초등학교에 2022년 1월 4일 2022학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했는데 신입생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 등록한 학생은 180명이다. 참 180명이 많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초등학교도 이 정도 됐는데, 참 격세지감이라는 게 이런 게 격세지감 같습니다. 2022학년도에 영주관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수가 760명 중에 180명이면은 가흥초등학교가 37%를 차지한대요. 참, 인구도 쏠림이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가흥초등학교가 영주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영주시 내에서 37%의 신입생을 갖고 있다. 영주초등학교 소양자 교장은 처음 학교에 가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부분을 개선하고
교직원들의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준비해서 신입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내 강초등학교 소양자 교장선생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교원,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준비하여 신입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신입생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재학생들 지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가외 학원 저쪽에 발생이 학원의 번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교사의 질 이거 퀄리티 여기하고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교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여기 사설 학원에 사실 창피함을 느껴야 돼요. 왜 사설 학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왜 학교의 교육이 불만스러워서 이걸 사설 학원에서 이걸 보충해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좀 뭐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학원이 없는 지자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반증해서 뭔가 선생들의 교육이 그만큼 거기에 따라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원래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겠지만은 교육공무원, 교사, 특히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교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들은 이 문제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주시에 지난해 기간표창 36건, 그 다음에 공모사업 515억 원, 작년보다가 169억 원이 증대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발표를 해드린 그 내용 중에서 좀 빠졌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연락해온 부분이 2021년도에 안전문화유공 장관표창이 있었고 2021년에 생태하천 보건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는 게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를 같이 보완해서 오늘 영주시의 수상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국립공원의 핵심지역 보존 사업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보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매수를 시행한다. 국립공원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정용상 소장은 공원자원 보존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및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소백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 핵심지역 보존사업 사유지 매수를 시행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핵심지역 자연보존사업이란 것은 자연공원법 76조에 따라 가지고 협의 매수 사업으로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1개월간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고, 장문은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자원보존과장은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 적극적으로 발굴 매수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해서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문은 과장은 단순한 사람인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만. 다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영주 소방서에서 불씨, 지금 이게 겨울철은 아주 불하고는 정말 이거 불단돌이는 잘해야 돼요. 불씨 박멸통, 불씨를 완전히 박멸해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불씨 박멸통을 특수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다. 아주 이거 좋은 사업이네요.
전통시장 화재 제로화와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예방 대책 일환으로 불시방열통 특수 제작한 연탄재 처리, 연탄재 불씨를 박멸하겠다 이 말이죠. 12월 28일 골목시장 10개 점포에 배부를 했다 합니다. 이번에 제작한 불씨 박멸통은 SK머티리얼즈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고, 규격은 연탄 4개를 포개어 넣으면 넉넉한 사이즈로, 연탄과 맞닿는 것은 양철, 불연제라고 하면 타지 않는 거예요. 양철을 특수 제작했다. 양철로. 여기까지 이게 많이 나오네요. 이건 아주 잘하셨어요. 황태연 영주소방서장은 화재 예방 대책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계셔서 겨울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씨 박멸통은 영주소방서에 특수 제작하여 전통시장에 보급함으로써 연탄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제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사업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승주 골목시장 상인회 회장은 시장 내 연탄 난방은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서 겨울철에 항상 화재 위험이 걱정되었는데, 영주 소방서에서 제작한 불씨 박멸통을 배부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과 더불어 감사도 좋지만 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경시에 불이 와도 튼튼한 단산 모노레일 아시죠? 전동차. 우리 지금 선비 세상에서, 수능의 선비 세상에서도 전번에 모노레일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와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택했습니다. 문경시의 공원원 시장은 문경 세제, 단산 모노레일 등 백두대간에 빚어놓은 무대를 배경으로 수려한 여행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해는 최고의 여름 휴가지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문경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저도 진짜 매력은 따로 있는 게, 지금 사진에 올려놓으신 분이 문경시 의회의 남교 시의원이에요. 참 이분 SNS 활동 참 열심히 하시고, SNS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에 반해서 그 생생한 사진 기록을 봤을 때에 이분의 활동도 엄청나요.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젊고 그러신 분인데, 참 수수하게 생기신 분이 정말로 시민의 공복으로는 참 편안한 얼굴이에요. 친근감이 있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아주 이분이 공원한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든든해 보이는데, 내가 이 기사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지만은 문경시 의원을 여기다 올려놓은 이유는 요즘 거기 상주시하고 사업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문경과 상주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간은 현장 취재를 위해서 한번 나가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단산 관광 모노레일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문경 광활한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알싸한 겨울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노레일의 그 주변 경관이에요. 주변 경관인데, 2020년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문경 단산 관광 모노레일은 단산 해발 956m에 북쪽 능선 약 1.8km 구간을 평균 경사 22도, 최고 경사 42도 거기에 있는 모노레일인데, 상행은 35분 걸리고 하행은 25분이 소요되는데, 8인승 모노레일을
타는가 봅니다. 타고 보면은 사방이 탁 트인 통유리를 통해 가지고 조령산, 주울산, 백두대간의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안락한 최고급의 시트와 안전벨트 등을 갖추고 시속 3, 4km 정도면은 우리가 걷는 정도네요. 1시간에 우리가 한 3, 4km는 걸으니까 우리 보폭 정도예요. 보폭 정도로 천천히 운행하며 단성 모노레일과는 달리 소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 안전한 비대면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몇 대나 되는지 모르겠네. 개장 이후에 약 12만 명이 다녀간 명수답게 짧은 기간 내에 12만 명이면은 많이 다녀갔네. 관광 효과가 있습니다. SNS 사진 맛집으로 유명하다. 상부 승강장에 내려 계단을 따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어진다. 활공장에는 주변 경치를 배경으로 인생 샷을 남겨도 좋고 활공장 곳곳에 설치된 초승달 포토존, 그네 포토존, 하늘 쉼터, 어린이 왕자 포토존 등에서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한다. 경치가 좋습니다. 좋아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통해 하늘을 날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손쉽게 956m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쉽게 올라 순백의 백두대간 설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루한 코로나 시대 크나큰 힐링의 활력소이다. 활력소 맞네. 물론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단다. 하하, 좋네. 3부 레일부를 구비하는 궤도 차량 시스템을 채용해 안심하고 주변의 설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최근엔 하부 승강장에 대기 고객 편의를 위해서 미니 카페와 함께 VR 체험, 스크린 사격 등을 구비해 대기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해놨답니다. 야, 이 시세는 약해도 정말 이 시의원이나 시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하는 게 아주 딱 보이네. 고윤환 문경시장은 2022년 이민년 흑호년의 새해가 밝았다며 이번 겨울 문경 단산 모노레일에서 흑호의 기운과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추천한다고 추천사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단산 모노레일의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14,000원이며 동절기에는 12월에서 3월의 경우 9시 30분에서 4시까지 운영하고 현장에서도 예약 탑승이 가능하지만은 주말에는 대기자가 많아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인터넷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54-572국에 7273 야, 12만 명 곱하기 14,000원. 이 세수도 만만치 않네요. 1인당 14,000원. 문경시가 참 잘하고 있어요. 다음은 안동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2022년 상반기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21명을 시작으로 2월 21일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9명을 시작합니다. 안동시청입니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내지 40시간이고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15시간 내지 20시간입니다. 임금은 9,160원으로 실근무일에 한해서 간식비 등으로 5,000원이 별도로 또 지급된다니까 14,160원이 되네. 안동시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심각한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라며 지역 경제가 날로 회복되어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자리도 참 나오긴 나오지만 몇 자리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음 소식은 안동민속박물관의 학술총서 안동묘갈명 1 안동묘갈명 1이 발간되었습니다.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안동 출신 인물들의 삶과 행적이 담긴 비문을 구격하여 엮은 안동묘갈명 1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1, 2, 3, 4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고려 전기에서 고려 초기에 활약했던 안동지역 인물의 일생이 담긴 신도비, 묘갈명, 묘지명 등을 우리말로 옮긴 구격본과 원본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려 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삼태사를 비롯하여 충렬공, 김방경, 역동우탁, 정평공, 손홍량, 오백당, 김계행, 농수, 김효로, 농암, 이연보, 옹계, 이해 등 우리 역사 속에 널리 알려진 인물에서부터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인물에게까지 당대를 대표하는 안동 인물들을 망라하고 있답니다. 이희승 안동민속박물관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선현들이 추구했던 삶의 면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음모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 안동 소식은 2022년도에 돌봄 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정신, 통합 돌봄 사업에 아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취약계층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시 치매 안심센터 관계자는 돌봄 취약계층이 살기에 안전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예천 소식입니다. 예천박물관 예천의 태실과 조선시대 태실문화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문화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이 박물관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을 건데 이게 참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박물관은 지역 태실을 조명하고 지역에서 한자의 태실을 조명하고 조선시대 태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학술청서를 발간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보관하는 시설물이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유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생명 존중 문화다. 예천에서는 고려 강종을 비롯한 조선시대 문종, 재헌왕후, 폐비윤씨, 장조가 이 사도세자를 장조라는 겁니다. 무녀세자, 오미봉 태실 등 6곳의 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학술총서는 예천지역 조선시대에 조성된 태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태실 제도, 예천의 태실과 지역사적 의, 예천지역 태실이 풍수적 특성, 원자 아기씨 안태 등록 등을 통해 본 원자의 태생과 태실의 조성, 다음에 예천 문종과 장실 태실의 구조와 복원 등 5개 연구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문화재 지정 및 관광 상품화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자입니다. 예천군 박물관 관계자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의 소식입니다. 진주의 대곡면의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으로 시작되는데 대곡문화융합센터, 대곡시장 리모델링, 청소년 마당 조성 등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지금 조규일 진주시장이 아주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3일 대곡면 광성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대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면 소재지 주변 농촌 중심지 기능 활성화를 통해 주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전과정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이 사업이랍니다. 시는 국비 34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본격 사업에 들어가게 된 만큼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대곡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올해 말 이번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아주 힘찬 포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군 소식입니다. 영양군에서도 영양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기간을 설정해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6%의 할인 판매를 시행해 왔는데 개인 구매 한도액은 50만원, 개인의 연 한도는 4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는 2년째 시행 중인 특별 할인 판매 기간 연장을 통해서 영양사랑 상품권의 소비 촉진을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많은 판매와 많은 구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인 정보화 발전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성욱 소장이신데 장성욱 소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편집하면서 받는 건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지난해 경북 농업인 정보화 발전에 적극 기여한 농업인 10인을 선정해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농가경영기록장 우수 작성 농업 회계 확산, 아주 이거 서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영주에 이분이에요. 김미선 씨인데 김미선 씨가 농가 경영기록 우수 작성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농일지 작성에 또 영주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원상 씨가 영농일지 작성 생산자 패널 조사에 김원상 씨가 됐어요. 농가 기록장은 개별 농업 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재무관리 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추구한 게, 이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내일의 계획을 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와서는 옛날에 그 주먹 구구식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장성욱 소장 지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10명 하는데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연간 2,500여 명의 수기 기록장을 배포하고, 이 기록장을 템플릿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앱으로 연간 1,600명이 작성을 하고 있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마 옛날의 농업하고 지금의 농업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 신용습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경영기록과 농업회계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정보화와 생산 농산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었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네. 앞으로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투자하셔야지. 한편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 생산자 패널 조사 분석, 농업 경영체 기록 분석 시스템, 알뜰회계, 알뜰농부보급,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양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사랑 듬뿍 받은 관광 1번지 단양. 아주 제목 크게 뽑았습니다. 인스타를 빛낸 올해의 여행지 1위, 2021년 여름 휴관지 만족도 2위. 이 단양이나 문경은 사실 이 관광 사업에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영주도 관광 사업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관광 사업의 기본이 뭡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아닙니까? 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는 그런 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먹거리가 시덥잖아요. 먹거리의 산실인 영주 전통 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을 교육을 빼고 오랑방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식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줄때리기나 해적하고 시의원이 얼마나 뭐 힘을 썼는지, 시청 직원이 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먹거리는 영주는 참 황량해요. 황량해. 좀 이런 거 내가 여러 지역의 기사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 영주의 먹거리 지금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도 지금 보조금 타가는 데도 많아. 또 보조금 타가는 예산 한번 까보라고.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거 무엇을 개발하는데 돈 그렇게 썼는지 한번 이거 언제 한번 이거 신랄하게 한번 정말 명경을 거치 한번 까봐야 되겠어. 잘 응해줄란지 모르지만은 안 되면은 정보 청구를 연구 지직에 요구해서라도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주의 먹거리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시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를 올렸다 해도 그것을 통과시켜서는 되지 않을 조례를, 엉망방티 주막집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킨 그 자체를 아직도 지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뭐 어떻게 바뀌어지는 방향도 없고 딱 일할 때 법대 뿐이야. 거기에 김하수 기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서둘지 말고 찬찬히 하자 그런데도 일사천리로 해치워볼 이유가 뭐야 지금? 영주시 의회는 그 일사천리로 조례, 오그랑방티 조례 만드는 이유가 뭐야? 먹거리 좀 개발하세요. 영주에 뭐 손님이 와도 그래 특별히 갈만한 것이 없고, 영주에 왔으니까 뭐 먹으러 가자, 영주 한우 먹으러 가자는 나오지. 영주 한우 먹으러 가자는, 영주 한우는 내가 뭐 축산가 있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영주 한우는 이름을 진짜 잘 내놨어요. 잘 내놨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영주시가 이런 관광 분야에서 볼거리는 지금 수능 일대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만은
먹거리에 대해서 그 산실, 연구소, 교육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영주시 의회라고 나는 생각해요. 영주시 의회. 영주시 의회 뭐에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양 뉴스를 말씀드리다 돼가기 전에 내 나이 들었으니까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릴까봐 한마디 하고 넘어가니라고 너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만은 다시 단양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사랑 듬뿍 받은 관광 1번지 단양 인스타를 빛낸 올해 여행지 1위. 참 이거 힘드는 일이야. 2021년 여름 휴가지 만족도 2위. 관광 1번지 단양군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관광도시로 기억됐다. 4일 단양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1 트렌드 리포트 인스타를 빛낸 올해 여행지 총결산에서 단양 구인사가 전국 유수 관광지를 제치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여행지 1위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사를 봅시다. 야, 예, 구인사가 그 유수의 관광지를 제치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1위 관광지랍니다. 화면을 아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풍 사진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청송 주산지가 2위, 가장 많은 공유 건수를 가진 강진 남미륵사가 3위를 차지합니다. 1945년 건립된 단양 구인사는 전국 140개나 되는 절을 관장하고 있으며 만여 명에 취재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과 법업일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천태중의 총본사이다. 소백산 기술 아래 길게 펼쳐진 단양 구인사는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북벽, 온달관광지, 보발제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불자와 여행객 등 30만 명이 다녀갔다. 30만 명이 많다. 1위를 한 비결로는 인생 맛집 절 앞 산지식당. 봐, 여기 딱 먹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영주는 창피해. 눈이 오면 더 예쁜 곳 등 댓글들이 눈에 띄어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 맛집이 얼마나 산뜻했으면은 인생 맛집 절 앞에 있는 산지식당 이게 꼭 댓글로 올라온다 그러고 눈이 오면은 더 이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다 이거야. 중부 내륙 최고의 관광도시로 주목받는 단양군은 2021년 연초부터 한국관광 100선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5년 연속 했으면은 주목받는 게 당연하지. 특히 충북 최초 2019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에 빛나는 만천하 스카이웨이 워크 2020년 야간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단양강 잔도 잔도 이 강 기슬로 이렇게 나가는 길입니다. 단양강 잔도가 동시에 이름을 올려 기쁨은 배가 됐다. 이 외에도 단양군은 기차 여행객이 뽑은 SRT 어워드, 액티비드, 언택트,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골고루 갖춰서 2020년 최고의 국내 여행지 1위를 했고 지난해에는 내년에는 더 기대되는 관광도시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또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1만 8,0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이고 이게 전수조사 참 표본이 방대하네요. 1만 8,081명 21년 여름 휴가지 만족도에서 전국 2위를 하는 2위로 등극한 힐링 휴양도시로 각인된
그런 한 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관계자는 어려운 관광 여건에도 우리 단양은 지난 한 해 단양 별별 스토리관 개관 만천하 모노레일 여도 모노레일 나오네. 만천하 모노레일 신규 개장 별곡 상진 시루섬 나루조성 등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매번 새로움을 더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올해도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국 최고의 재리용 관광도시의 완성을 위한 대장정이 꿋꿋이 매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문경하고 단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모노레일이 나오는데, 모노레일이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거 우리가 지금 수능의 모노레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확실히 못하겠고, 그것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앞에 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진지를 잘 답사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소백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문경처럼 산세를 관광하고 조망하면서 소백산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나도 소백산 한번 가보자, 소백산에서 한번 시내를 내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 정성으로 가겠습니다. 정성 농산물 공판장 2022년 새해 첫 경매가 있었는데 아주 활기차게 있었답니다. 청송군의 군수님은 윤경희 군수님입니다. 윤경희 군수님인데 지금 화면에 띄워놓으신 분은 누군가 하면은 진경식, 이제는 전 부군수입니다. 청송 전 부군수. 진은식 부군수는 영주 사람으로서 영풍군 영주시에 근무를 하다가 경상북도청에 있다가 청송 부군수로 지난 연말에 마쳤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근무를 했죠. 그래서 재임 중 한 달 좀 전에 전화를 통했는데, 형님 재임 중에 꼭 청송에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은 제가 제 돈으로 점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이제는 지금 퇴임하고는 모친이 영주에 계시니까 영주로 오겠죠. 영주로 오면은 이번에는 내가 정심을 사야 되겠네. 내가 정심을 쌀게. 그래,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평면석이로 시작해가지고 부군수까지 마쳤다는 거는 요즘 부군수 직급이 옛날에 군수 직급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좀 더 공부해가지고 부군수도 한번 해봤으니까 시장도 한번 해야지. 민선시대 잘할 거야. 아이고, 전번에 사무실 한번 들려서 차 한잔 얻어 먹고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이제 한번 가까운 날에 한번 보자. 이날 첫 경매는 2021년 수확하여 저장 중인 (2021년) 수확하여 저장 중인 청송사과 만생종 후지에 대한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물량이 3,994상자가 나왔습니다. 18kg짜리가. 상자당 평균 가격은 45,850원이 나왔답니다. 이 경매장인데, 경매하는 관계인데, 이 경매사가 마이크 들고 하고 있고 경매판이 여기 있네요. 청송군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청송 농산물 공판장을 개장해서 상하 출하량 기준 2019년 1905톤, 2020년도에 아이고 이때는 덤프 많았구나 4,98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에는 조금 내려왔네. 4,114톤을 처리했습니다. 청송군이 정말 청정지역 아닙니까? 응? 정말 저런 데는 나중에 공기 팔아먹어야겠네. 공기 팔아먹어.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다단계꾼이 공개로 가는 자동차라 이래가지고 그걸로 다단계 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다단계를 했었는데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이 사표 써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다단계 해가지고 쫄랑 망했는데 다단계꾼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도 상당히 부를 제꼈을 거예요. 지금 그 사업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청산군을 다단계에 비유하자 그런 게 아니고 청정한 공기를 팔아먹어도 앞으로는 장사가 될 것 같다 하는 게 산소가압배 있잖아요. 산소가압배는 인위적인 화학적인 산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거는 자연 생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경희 청송군수님도 이런 청송에 산소를 어떻게 한번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은 좀 더 저는 요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로 공판장 개설을 4년차가 되는 청송사과유통센터는 해날 거듭할수록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센터가 사과 농가들과 함께 자영 청송사과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고 영주시장의 동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5일 오늘 오후 2시에 가흥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용역 보고회가 제1회의실에서 있는데 이 회의실에서 용역 보고회 마치고 2022년 공수위 위촉식이 있습니다. 공수위 위촉식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 군수들의 동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 군민들이 시장 군수나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무작정 시장 군수지를 가기보다는 이런 시간적인 일정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시간대는 피해서 미팅이 주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게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그래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장 군수들의 동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주, 문경, 안동, 예천, 진주, 영양, 경상북도청, 단양, 청송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오늘 뉴스와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논평 때, 다음 뉴스 전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